안녕하십니까. 광주에서 명리학 강의하는 일석이용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교재 68페이지 합에 대해서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에는 청간합이 있고 지지합이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청간합에 대해서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간합에는 이 5가지, 그러니까 10간이기 때문에 10가지의 청간이기 때문에 이 5가지의 간합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갑은 기하고 합하고, 을은 경하고 합하며, 병은 신하고 합합니다. 정은 임하고 합하고, 무는 개랑 합하죠. 그래서 갑기합, 을경합, 병신합, 정림합, 무계합, 이렇게 5가지의 간합이 생겨납니다. 이 간합의 순서는 이 갑을, 병, 정, 무계가 5번째고 6번째부터 기, 경, 신, 계, 임이기 때문에 그 양에서 1부터 5까지가 양이고 6부터 10까지가 음이기 때문에 음양이 합한다는 어떤 하도낙서의 원리에 따라서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고서에 이르기를 합은 마땅함과 마땅치 않음이 있는데 합이 많으면 기이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대개 합이 많으면 요통이나 분발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비록 수기, 그러니까 설계하는 기쁜 신이 있어도 아름답지 못한 것이라고 하였다고 고서에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간합은 많은 통변에서 유래가 됩니다. 그래서 실전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적중률도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 이렇게 갑이 기로 합하면 이 토로 변한다고 갑기 합토로 돼 있고, 을하고 경이 합하면 금으로 바뀐다고 돼 있으며, 병신은 수, 정림은 목, 무계는 화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초학자들이 많은 질문을 하게 돼요. 이렇게 합하면 정말로 이렇게 오행으로 다른 오행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데요. 이게 합에 대한 어떤 명확한 인식이 없으면 그렇게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조건이 있습니다. 무조건 간합이 있다고 해서 합으로 대해서 갑기 합이 있다고 해서 토로 바뀌냐, 그러지 않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바뀌는 조건들을 간단히 분류를 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사주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갑목일간이 월간에 기토가 있다고 해서 갑기합토로 바뀌냐는 거죠. 갑기합토로 바뀌려면 최소한 월이 토왕절이어야 됩니다. 토왕절. 가령 진월, 미월, 술월, 축월, 이렇게 됐을 때 일단은 일부 갑기합으로 인해서 토로 바뀌는 것하고 일부 추리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토가 왕성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도 만약에 토가 있고 여기도 만약에 갑진일주라면 이 토가 굉장히 왕성해지는 그런 뜻이 있는 거죠. 이 모토가 천간을 뜨려면 진시가 되면 모진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팔자가 구성이 된다면 거의 종제격이나 또는 이렇게 토로 완전히 변할 수 있는, 아무리 이 갑목이 목국토로 상생상극의 원리에 따라서 목국토로 제어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거는 거의 토왕한 시절에 갑기합토로 바뀌어서 토가 왕성해졌다라고 해서 이 토를 돕는 화토가 용신이 되고, 토를 설기시키는 금도 희신이 되는 건데, 이 목을 강화시키는 수와 목은 기신이 된다라고 해서 뒤에 이제 특수격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화격, 그러니까 합에서 변하는 화격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제 논리는 있습니다만은, 무조건 이런 조건이 아니라면 이거는 화학적으로 벌써 그냥 일반 갑기합만 논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자면 모두 동일합니다. 여기가 갑이 있고 여기가 기가 있다 하면 가령 임수일간이다 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연월이 각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가령 월이 토왕절이라면 이때도 각기합토로 바뀌었냐라는 거죠. 이것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거는 합이 불화락에서 합을 했대 변화하지 않았다는 거죠. 불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연월의 간합은 그 고유한 작용이 상실된 거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간목이 지지의 통근처, 뒤 시간에 배우게 됩니다만은 통근처가 만약에 이런 이민일주라 한다면 이런 간목의 뿌리가 되는 글자가 있다면은 이 간목의 작용력은 일단은 상실하지 않고 일부 고유하게 약간 남아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어떤 일부 명리가들은 이 연월의 간합을 거의 없는 걸로 해석하시는 명리학자들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거는 너무 과한 해석이고 이렇게 지지에 뿌리가 있다면 통근체가 있다면은 그 고유한 작용은 상실하지 않고 언제나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합을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과연 그 합을 어떻게 응용을 하냐라는 거죠. 일단은 통변에서는 희기를 봐야 됩니다. 희신하고 기신. 그러니까 명리학에서는 이 내 팔자에 조화를 주는 것을 희신이라고 합니다. 희신, 깃뿌리자. 내 팔자에 조화를 주지 않는 것은 기신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희기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가령 내 팔자에 조화를 주는 글자가 가령 기수라 하면 간목이 여름철에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팔자가 이렇게 뜨거운데 이렇게 무토가 있다면 천간, 운, 그러니까 운은 대운을 말합니다. 또는 새는 1년에 만나는 그 태세를 말하는 건데요. 올해 계묘년을 만났다. 예를 들어서입니다. 또는 계묘운을 만났다면 내 팔자에서 계수는 뜨거운 여름철에 단비를 주는 건데 이 계수가 내 팔자에 와서 수국화로 왕성한 화기를 꺼주고 있는데 이 계수라는 글자를 이 무토가 합해 버린다면 내 팔자에서 나한테 좋은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을 합하니까 아주 불길한 어떤 뜻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내 자식 자리에 있기 때문에 자식으로 인한 피곤함 또는 이것은 남자라면 여자에 해당이 된다. 목국토하니까 편제니까요. 뒤 시간에 이제 십성에서 배우게 될 건데요. 먼저 그런 응용을 하는 그런 수업 시간이니까. 그래서 이 간목의 입장에서는 이 무토는 편제로서 애인이나 여자 또는 부친에 해당이 됩니다. 대부분 이 자식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부모 궁리를 떠날 수 있으니까 남자라면 여자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해석하고, 그래서 이 팔자에서 이 무토가 이 계수를 무게합으로 묶어버리니까 이 나의 물이 나한테 수생목 또는 수국화를 해주면서 수생목을 해주는 기쁜 작용인데 묶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합으로서 희신 기신을 판단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 팔자가 겨울철에 태어나서 이렇게 물이 넘쳐나고 있는데 내 운이나 새에서 개라는 글자가 와가지고 또 다시 금생수로 설기시키면서 엄동설 안에 물을 뿌리고 있다면 이 무토가 합하는 기쁨이 있겠죠. 근데 이것은 토생금에서 금인데 인성에 해당되니까 토생금에서 금을 생하니까 이 인성으로 문소로 인한 기쁨이 있겠지만 일부 이 작용도 묶이기 때문에 일부 지체가 암시되고 있는 그렇게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게합 화로 바뀌냐라고 했을 때 아니라는 거죠. 화로 바뀌려면 최소한 월에 뜨거운 기를 뜻하는 4, 5월이 된다면 일부 바뀌겠지만 이것은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파에서 변하는 그런 조건들은 앞서 설명했던 특 원령을 얻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 주위에 변화되는 글자들이 중중하게 많이 남아 있다면 그랬을 때 화격으로 논하게 되는 겁니다. 화격은 뒤에서 이제 특수격이 배우게 되는데요. 아직은 이제 논할 단계는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변한다고 보는 것은 맞지 않는 논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합으로 인한 어떤 변화나 대해서는 잠깐 논했고요. 이 수업하는 중간중간 이 시간 수업이 아니더라도 계속 통변하는 시간과 또는 그런 다른 응용에 대해서도 논하게 될 건데요. 또 합에 대해서 또 어떤 작용이 있냐면 가령 여자 팔자인데 내가 기토일간이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물어봅니다. 혼례 도래식이 이분이 뭐 20대 중반부터 뭐 30대 중반이다 라고 가정한다면 과연 제가 언제 결혼을 할까요? 라고 물어봐요. 또는 제가 언제 어떤 좋은 이성을 만나게 될까요? 이런 것들을 내 방에서 많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팔자에서 갑 운이 왔거나 또는 갑이 오는 세운을 만났다면 이럴 때 목국토로에서 이거는 정관이 되는데 이 관이 와서 내 팔자에 나랑 합의를 하기 때문에 이때 혼례 도래 시기를 우리가 유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팔자에 여기에 가령 갑이 있었다면 이거는 내 팔자에 인접에서 관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이성이 잘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배우자하고 인연이 강한 거죠. 언제든 결혼해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팔자인데 그런데 이렇게 각기합이 돼 있는데 또 다시 내 팔자에 또 갑이 떠들어왔다. 그거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미 나는 이 남자하고 연애하고 있는데 합은 이꼬로 연애입니다. 연애하고 있는데 또 다시 남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가령 이 팔자를 가진 배우자가 우리한테 사주 상담을 하러 왔다면 우리 배우자나 여자친구가 나 말고 또 다른 남자하고 인연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통변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이 사람만 알 거 아니에요. 이 본인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보러 온다면 저희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 외에 또 다른 혼담이 들어오거나 다른 이성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번잡해지요. 왜? 합은 묶이는 거기 때문에 또 나를 목국토로 제어를 하는 거니까 이것은 남녀를 불문하고 일단은 기쁜 것은 아니에요. 투합의 상이나 재갑의 상이기 때문에 다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관을 하나를 두고 나하고 다투니까 내가 이성이나 또는 직장으로 인해서 피곤함은 항상 수반되는 겁니다. 예,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통변해서 응용하는 거고 모든 일간을 전부 다 여기에서 농통하게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내가 병화일간이다. 그런데 여기에 신금이 있다. 남자 팔자다. 그런데 여기도 신금이 있어요. 그런데 운에서 또 신금이 들어온 운입니다. 그런다면 남자는 화급금에서 이게 여자가 됩니다. 여자. 또 여기도 화급금에서 여자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는 여기도 내 본처를 두고 있고 여기도 내 본처를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런 일지, 지지의 자리들도 물론 지금 D시간에 배울 6합에서도 공부를 하겠지만 이렇게 합은 지체를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여자, 저기도 여자면서 여기도 재물, 자기도 재물인 거죠. 그럼 이 재물을 내가 만지려고 에너지 소모가 심해지니까 이 사람한테 남자가 왔다면 여자 조심하십시오. 또 초년에 결혼했던 여자를 두고 또 다른 여자를 두니까 당신은 일부 종사가 힘들요. 또는 일제 종사가 힘들요. 다른 여자를 두고 또 다른 여자를 만나게 되기 때문에 일처 종사가 힘들다라고 일단 우리가 추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또 우리에서 만나다면 또 여자를 만나게 되는 그런 뜻이 강하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배우자는 이건데, 신이라는 글자인데, 내 배우자가 여기도 있고 또 여기도 있기 때문에 배우자 입장에서도 또 내 주위 사람들 때문에 피곤할 수도 있는, 그렇게 이중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령 연월에 내가 병화일간이고 또 여기 신금이 있다. 여기에 병도 있다면 이 합은 일단 나를 보지 않고 나의 비견하고 합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나하고 인접해서 조금 약하게 해석을 해요. 그러나 실전 통변에서 보면은 이런 구성이 되면 초년의 일부 여자가 이성을 보게 되지만 그 이성하고 인연이 잘 안 된다라는 것도 암시되고 있습니다. 남자 팔자할 때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두 개의 희기를 봐야 돼요. 이 두 개의 여름철이냐 겨울철이냐 뭐 나를 심각하게 하냐 신약하게 하냐 그런 것들도 물론 다 같이 봐야 되겠지만 그냥 합에 대한 통변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이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합 보는 방법은 대략 이런 방법이고요. 교재 72페이지 중간쯤에 보면은 이런 예문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내용들과 비슷한 내용들이긴 하지만 예문을 다시 경험을 해보자면 이 팔자가 여자 팔자라고 한다면 내 팔자에서 갑이라는 운을 만나게 됐을 때 내 월간에 있는 이 기토하고도 이 갑은 합하게 돼요. 그러니까 뒤에 자꾸 말씀드리지만 뒤 시간에 배우는 우리 십성에서 이 갑목은 나의 정관이 되는데 이 정관은 존신으로서 굉장히 바를 정자 관직관자이기 때문에 직장이 되기도 하고 여성한테는 정실 남편이 돼요. 이게 본 남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애인이 아닌. 그런데 내 팔자에서 이렇게 나하고 똑같은 비견이 있는데 내 운이나 새해에서 갑이 와서 나하고 합하기에 앞서 월에 있는 이 기하고 합하면서 나한테 영향력이 조금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통변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 이분이 만약에 사주 상담을 하러 왔다면 혹시 직장에서 본인의 승진이나 본인의 어떤 공이 다른 내 친구나 형제 동업자 때문에 직장 동료 때문에 뺏길 수도 있다라고 통변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기 미혼자라면 내 친구를 데리고 내 남자친구를 보러 가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왜? 나 말고 다른 여자하고 내 친구하고 합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나한테 들어오겠죠. 그런 뜻을 암시되고 있으며 기혼자여도 내 남편이 다른 여자를 좀 눈을 흘기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통변을 하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런 합에 대한 그런 영향력들이 굉장히 통변에서 무궁무진하게 나오게 되는데요. 또 하나만 더 이제 해보겠습니다. 앞서 예문 드린 그런 내용하고 비슷한 건데 남자 팔자에 임수일간에 도가 있고 간목이 있으며 우리 교재 72페이지 하단의 쪽에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남자 팔자라면은 여자 팔자로 하겠습니다. 여자 팔자 통변이 좀 쉬워져야 돼서 그렇습니다. 이게 토국수 하니까 이게 관이에요. 또 똑같은 맥락이긴 합니다만은 이 전에 통변했던 것은 팔자에 관이 없을 때 관이 나타나가지고 내 비견하고 합하는 거고, 본래 내 팔자에 연월의 합은 기반이라고 해서 묶이는 거예요. 묶이는 건데, 나의 관이 나를 보지 않고 이 간목한테 내 정신을 팔려 있어요. 간목하고 연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 입장에서는 이 정관이 나를 보지 않고 다른 곳을 보고 있으니까 이때도 초년의 이성이 나하고 인연이 부족한 또는 한번 재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지 자리는 일간의 일지 자리는 내 배우자 자리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같이 통변해서 같이 봐야 돼요. 여기에 어떤 글자가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합에 대한 것들을
이 통변에서 응용을 하는 거고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내가 갑목일간인데 시에 기토가 있는데 연애로 갑이 있다. 나하고 갑기합을 하고 있지만 연애에 있는 이 기하고는 갑기합이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요합이라고 해서 일부 뭐 여기에 갑이 있다면 일부 어느 정도는 유추해. 왜? 합하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연은 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합은, 천간의 합은 행운에서, 운이나 태세에서는 배우자하고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되고, 또 싸우는 것도 되며, 또 내 팔자에 좋은 작용을 하고 있는데 합하면은 그때는 운이 흉할 것이고, 내 팔자에 안 좋은 작용을 하고 있는데 합을 한다면은 그때 운이 기운이 되겠죠. 그리고 합에서 변화하는 것은 최소한 원령을 얻어가지고 주위의 포지션들이 전부 다 변화되는 기운으로 바뀌어 있다면 이때는 화격으로 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뒷시간, 그러니까 한참 후에 배울 특수격에서 논하게 되는 거니까요. 일단 그 부분은 접어두시고 이런 기본적인 요령에 기본적인 학설에 우리가 많이 치중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합을 다시 정리했기 때문에 혹여 지금 시중에 떠도는 무조건 합만 되면 토로 변했다, 뭐 금으로 변했다, 수로 변했다 이렇게 막 말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는데요. 명확하게 정리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간합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지합에 대해서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